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CP에서 일라스틱서치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구글 빅쿼리에서 일라스틱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제 빅쿼리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빅쿼리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엘라스틱서치로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빅쿼리와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빅쿼리입니다. 빅쿼리는 구글에만 존재하는 서비스고요. 저희들이 보통 소개를 할 때 보통 테라바이트에서 100페타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케일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소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스 SQL을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만 존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타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크게 4가지의 유니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풀매니지드 서버리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서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 있는 빌트인 머신러닝 엔진, 그리고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 플랫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관리라든지 혹은 리소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워크로드가 뺏기게 되는데요.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서버리스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래 원했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빅쿼리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쿼리를 하나 돌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곧 끝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50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약 5초 정도가 걸렸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구글에만 또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ETL을 하기 위해서 배치 데이터를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시게 됩니다. 구글에 있는 데이터 플로우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들을 특별한 변경이나 로직 변경 없이 기존에 쓰던 작업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필터링 작업이라든지 그룹핑 작업, 그리고 윈도우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컴퓨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소개할 때는 이 플럼 자바라는 기술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플럼 자바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하는 일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필터링 작업을 하고 조인 작업을 하고 또 컴페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저장하는 하나의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걸 맵리듀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맵리듀스 잡들이 하나의 이런 작업, 필터라든지 조인이라든지 혹은 컴페어 작업과 함께 이렇게 하나의 작업 단위로 운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작업 단위를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이닝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게 되면 총 6번의 작업, 그리고 셔플링이 6번이 돌고요. 리드라이트도 6번이 돕니다. 자, 이러한 맵리듀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플럼 자바라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 체이닝 그래프를 옵티마이즈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그래프로 압축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플럼 자바를 적용하시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잡은 1번, 셔플링 1번, 그리고 리드라이트는 2번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드라이트가 2번인 이유는 이걸 1번으로도 줄일 수 있는데 2번인 이유는 외부적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엔진 외부적 시스템이 이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2가지로 2번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어드밴스된 맵리듀스 모델인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시려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빔 프로그래밍이라는 조금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은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템플릿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템플릿을 단순히 UX를 활용하는 방법만으로 이 작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쿼리와 데이터 플로우를 좀 알아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일라스틱서치로 넣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빅쿼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퍼블릭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입니다. 빅쿼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다양한 포스트들을 퍼블릭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각각의 포스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일렉스틱서치로 넣고 일렉스틱서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데이터 플로우 템플릿을 UX로 들어가시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빅쿼리에서 일렉스틱서치로 갈 거기 때문에 빅쿼리 투 일렉스틱서치를 선택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패러미터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 패러미터의 첫 번째 패러미터를 보시면은 이제 일렉스틱서치의 URL을 넣기 위해서 클라우드 ID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ID는 일레스틱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레스틱 클라우드 UI를 가시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ID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클라우드 ID를 넣고 나면 이제 아무나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 키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 API 키도 엘라스틱에서 Create API 키라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PI는 크게 포스트와 풋 방식으로 REST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키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렉스틱서치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인덱스의 이름을 어떻게 잡을지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가 처리를 하다가 잘못된 처리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빅쿼리에 있는 특정 테이블에 이걸 남기게 되는데 그걸 위한 위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할 게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플로우 작업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면 일레스틱의 데이터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렉스틱서치에서 인덱스 패턴을 잡으시고 그 인덱스 패턴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종민님이 또 설명을 하셨지만 일레스틱에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테그레이션에 있는 GCP 컴포넌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빌트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펍섭에서 엘라스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펍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OSS의 카프카를 매니지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로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앱에서 로그를 펍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내실 때 구글 클라우드에는 싱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제 UX에서 싱크를 만들어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일리스틱 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펍섭으로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펍섭에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데이터 플로우 템플릿을 가지고 얘들을 이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템플릿 UX로 가시고요. 선택하시는 거는 펍섭에서 일리스틱서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 더 설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펍섭에 대한 기본적으로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펍섭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메시지를 생성하는 퍼블리셔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토픽이라는 단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져가는 서브스크라이버에서는 이 토픽 기반으로 서브스크립션을 등록해서 메시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펍섭에 대한 토픽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Elastic URI인 Cloud ID 넣으시고, 그 다음에 API 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 잡으시고, 여기도 이제 데이터 처리가 잘못됐을 때 얘는 이제 펍섭에 그걸 남기게 됩니다. 그 위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역시 실행하시면 잘 돌아갈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레스틱에서 이렇게 다양한 비주얼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일레스틱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용량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AWS는 S3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아키텍처는 심플하고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플로우로 통해서 가져가고 일레스틱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아까 전과 똑같이 이제 데이터 플로우 템플릿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는 이제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지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어떻게 분석할지 할 거고요. 그래서 역시 템플릿에서 GCS2 일라스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위치, GCS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다.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넣으시고 역시 얘도 실패를 하면 데이터를 어딘가에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서는 빅쿼리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시면은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실행된 데이터를 가지고 엘라스틱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고 또 지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맵을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비주얼 컴포넌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세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구글 클라우드와 엘라스틱 이렇게 함께 세션을 진행하면서 화면 너머로 많은 참석자분들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션을 진행하면서 댓글 창에 이제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엘라스틱 스웩팩과 함께 추가 자료까지 전달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남겨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이제 구글과 엘라스틱이 함께한 구글 클라우드에서 엘라스틱 시작하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